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인문학 김봉중 교수의 미국사 집중 강의 제5강 참여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경랑을 헤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까?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었던 미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하여 이번 함께하는 인문학 집중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4차례의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그동안 강의 주제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구상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 민주주의, 두 번째는 다시 보는 링컨 리더십, 세 번째 강의는 지역감정과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네 번째 강의는 프론티어 정신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강의는 그동안 강연을 해주신 김봉중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함께 강의를 들어왔던 시민,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청중과 함께 하는 인문학 토크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우측에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중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생대 2학년 우리 강태선 학생, 인문대학 사학과 박사과정 강수진 학생, 교직원 대표로 참여하신 의과대학 양리학 교실의 이명채 교수님, 시민 대표로 참여하신 임형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선 학생과 강수진 학생은 같은 집안인 건 분명한데 남매지간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전체적인 어떤 진행에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70분 정도 강의자와 토론자 그리고 청중과 함께 그동안 이루어졌던 강의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호기심 관련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의 현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한국의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진행을 위해서 먼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줄거리를 짧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중 교수님께 먼저 간략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 민주주의인데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미완성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1787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1789년에 우여곡절 끝에 비준이 되고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 이제 상권 분립과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로 이제 서양에서는 최초로, 아마 세계에서는 최초로 이 시스템이 시작되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 군데군데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가 다져지고 발전되고 진화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리더가, 대통령이 그들의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전통을 끊임없이 되새김함으로써 미국적인 가치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져지고 완성되고 진화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 강의는, 첫 번째는 사실 전체 강의 1, 2, 3, 4 강의의 총론이었습니다. 문제제기가 되고 총론이고,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링컨이라는 샘플, 이 모델을 중심으로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축이 되었고, 미국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고, 미국의 리더의 상이, 대통령 상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링컨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의 가치가 뭐냐, 결국 리버티다, 자유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 합중국에 대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어떤 가치에 세워졌는가,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내전으로 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전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재확인했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내전 이후에 부셔져 버린, 파괴된 연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거기에서 링컨은 가능하면은 화해의 손짓을, 관용의 리더십을 펼쳤다. 그러면서 기억나십니까? 비틀즈의 Let It Be. 그래서 화해의 정신을 내비도 정신으로, 가능하면 남부의 정서나 기지를 건드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게 보듬었던, 그래서 점차 남부가 연방으로 합류되기를 이게 유도했던 그 관용과 화해의 리더십을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지역 감정과 대립의 문제인데, 이것도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를 여러 가지로 복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시작부터 북과 남과 북의 지역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1800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남부의 몰표였고, 북부가 졌던 이유는 그 해밀턴과 기타 북부의 정치인들 간의 알력 갈등 때문에 표가 분산되어서 이제 사실 토마스 제퍼슨이 남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퍼슨이 화해의 정책을 폈지만은 결국은 남과 북의 이 지역 대결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 결국 1860년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래서 1861년 내전, 즉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국 역사를 볼 때, 아까 처음에 첫 번째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체제, 미국이라는 헌법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하고 모순덩어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대결 구도와 지역적인 대결, 지역 정서,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추적했던 것은 만약에 사실 지금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 남과 북이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공화당은 거의 예외 없이 사실 남부는 공화당을 찍고 북쪽은 민주당, 공화당, 진보당, 진보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지역과 지역이 직접적으로 그 해법을 찾지 않고 간접적으로 일종의 링컨의 이 레디비 정신, 레비도 정신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아마 했던 게 크게 감정을 상하지 않고 오늘날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역 대결, 지역 갈등은 사실 극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대결, 지역 갈등은 상당 부분 이제 남아있지만은 또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 출신이라고 해서 북부나 중서부에서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남부 내려오는 북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 대해서 남부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경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지역 구도, 지역 갈등, 특히 지역 감정이 많이 극복되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던진 말 기억하십니까? 해밀턴과 제퍼슨이 부활해서 교육용
이제 무대에 섰죠. 15분짜리. 그래서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해밀턴은 in spite of the differences. 우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방이 이만큼 성공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랬더니 제퍼슨이 maybe because of the differences. 아마 그 다름 때문에 미국이 성공하지 않았냐 그런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을 줬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게 해법은 대결 구도와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서로의 다름을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제 프론티어 정신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 우리가 서부라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론티어 프론티어는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낭만적인지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우보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는 거칠고 또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볼 때에 매너나 에티켓도 부족하고 못 배우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미국 아마 그게 이미지가 미국 서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93년 어느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미국 역사학의 획을 긋는 미국의 기원은 진정한 미국의 기원과 미국 가치의 기원은 서부에 있다. 프론티어에 있다. 발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26대 테리 루스벨트가 본인도 역사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원은 미국의 배경은 서부에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럽 중심, 동부 중심, 보수 중심, 보스턴이나 뉴욕과 찰스턴의 그 중심의 문화가 유럽과 이게 유럽의 문명을 흉내내려는 그런 문화에서 독자적인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켰던 것이 루스벨트의 그런 서부에 대한 확신, 자부심 그리고 본인이 직접 1898년 미소전쟁에 거친 기술, 라이더스, 거친 카우보이들을 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순간적으로 미국의 카우보이가 이게 천박하고 초라한 미국의 카우보이가 미국의 영웅으로 이제 재탄생되는 또 미국의 가치가 이제 녹여있는 그런 이미지로 재탄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강의의 결론 아닌 결론을 제가 맺는다면은 이만큼 가까운 미국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최근 나온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해도 언급이 되었지만 결국은 리더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차갑게 보느냐 아니면 따뜻하게 보느냐 단점에 혹은 잘 안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잘 되었던 부분 미숙하지만 미국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느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